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조선의 5대 궁궐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줬었죠? 네,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조선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었고요. 오늘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 수원화성에 대해서 들려줄 거예요. 잠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으로 조금씩 독후활동에 대한 것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독서록이나 아니면 연습장, 필기도구 준비해서 앉아주세요. 메모할 준비 되었나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995년도에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어요. 두 번째는 1995년도에 종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같은 해네요. 불국사 석굴암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997년도에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었고, 1997년도엔 수원화성, 2000년도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 선정되었어요. 또 같은 해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있는데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남산지구, 대흥런지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볼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2009년엔 조선 왕릉이 있는데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들의 무덤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총 44기 중 40기가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와우, 대단하죠? 2010년도엔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와 양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4년도엔 남아산성도 역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15년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공주시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또 부여군에도 이렇게 익산 8개가 총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묶여 있네요. 2018년엔 대한민국의 산사 7곳을 묶어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연 속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19년엔 한국의 서원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소수서원, 남계, 옥산, 도산, 피람, 도동, 병산, 무성, 도남서원이 등재됐어요. 한국의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이고 유교의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들려드릴 건 수원화성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수원화성은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만든 성이에요. 총 길이 5.4km, 기존의 성이 군사적 기능, 특히 방어적 기능에 충실한 것, 군사적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갖춘 매우 실용적인 성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성을 쌓은 것과는 달리 화성은 평산성으로 계획되어 도성 안에 백성이 살고 왕의 행궁이 함께 있는 형태였어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이거는 화성 성역 의계에 실린 화성 전도랍니다. 이 화성 전도를 보며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 속으로 한번 빠져보세요. 정조는 성을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노역의 임금을 지불했고, 기금은 왕실 비용을 아껴 모은 내탕금을 사용했대요. 그때까지 대부분의 국가부역은 강제로 백성을 동원했는데 임금 노동으로 성을 축조한 건 수원화성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민에게는 시가의 2~3배가 되는 보상비를 지불했고, 되도록 많은 주민을 성 안에 살도록 했어요. 특히 인부가 병이 나면 내의원에 직접 명하여
약을 만들어 주었고 추운 겨울이면 토끼 털모자나 귀마개도 주었다고 합니다. 화성 옆에 흐르는 진목천을 막아 큰 저수지와 뚝을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해 거대한 농토를 조성화했대요. 이렇게 만든 저수지가 만석거이고 농토가 대유둔이었습니다. 정조는 대유둔의 3분의 2는 수원성을 지키는 장용영의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수원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이것은 따로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도 군사를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를 포기해야 했던 백성들에게 만석거의 물을 이용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죠. 정조는 수원하성을 표본으로 삼아 전국에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품은 뜻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화성이 완공되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수원 화성은 젊은 실학자와 예술가, 건축 전문가, 일반 백성들이 함께 만들었고 200년 후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죠. 성곽이 군사적 목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정조 임금 덕분이죠. 성을 만드는 동안 전국에서 일을 하겠다고 몰려든 사람으로 넘쳐나 돌려보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쟁에 휘말려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그 밑에는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정조. 고된 역사를 견뎌내는 동안 허물어지고 훼손된 수많은 문화재, 세월의 덮개가 쌓일수록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소중한 깨달음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5대 궁궐, 조선의 건축물, 우리 역사의 문화유산으로 등조된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건축물들은 자연과 조화미를 아주 잘 이루었다고 해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궁궐은 자연, 햇빛, 바람을 가미해 만든 건축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경,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선생님이 근래 들어서 몇 편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번 여름방학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지가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좋겠어요. 역사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의 살아 숨쉬는 얼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수원 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앞에 보이는 그림은 선생님이 아까 화성성역 의계에 실린 화성전도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읽어드릴게요. 아버님을 뵈러 배봉산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나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 아버님의 묘소를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거야. 이어서 모든 백성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성을 만들기로 했지. 나는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찬찬히 풀어놓았어. 젊은 실학자 정약용과 화가 김홍도가 종이 위에 그렸지. 그림을 보자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이뤄갈 거야. 하지만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선 안 될 일이야.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조선의 22대 정조 임금이에요. 22대 조선 임금 정조 기억해 두세요. 지금 보이는 건 장안문이라고 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수, 석수, 대장장이, 칠장이, 기와장들이 불러들였지. 모든 기금은 내탕금을 사용토록 하고 일하는 모든 인부에게 일당을 주도록 하라. 일 잘하는 사람에겐 특별금도 얹어주고 겨울엔 토끼 털마개와 털모자, 소못을 주라.
주변의 집들은 그대로 두되 이사를 가는 사람에겐 넉넉히 보상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라.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지. 지금껏 나란 일이라면 강제로 일만 시켰거든. 성을 드나드는 문은 동서남북 방향 4개를 만들되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북문을 정문으로 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뜻에서 장안문이라 하라. 여기에서 내탕금은 조선시대 임금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화홍문이라고 해요. 성을 쌓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물길을 잡는 거야. 광교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원천을 따라 성을 가로지르는데 여름 장마 때마다 범람하곤 했지. 홍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물이 잘 빠지도록 7개의 물길을 내고 튼튼하게 돌 기둥을 세웠지. 수문을 통해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문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단다. 동북 강루, 방화 수류정이라고도 하지. 성의 모서리 진 곳에는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강루를 설치했소. 여기에서 강루는 비교적 높은 위치에 누각 모양의 건물을 세워 주변을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보이는 강루야. 자, 화홍문 동쪽 구릉에 마침 불쑥 솟은 바위 언덕이 있어 그곳에 동북 강루를 만들었지. 개천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성 바깥에 반달 모양의 연못도 만들었단다. 연못은 아름다운 정자 모양의 동북강로와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지. 담담한 연못을 보며 가끔은 병사들도 평온했으면 해. 전쟁이 나면 연못이 방어 기능도 할 거야. 지금 보이는 건 동장대라고 하지. 연무대. 군사들이 무예를 수련할 수 있는 곳도 만들었어. 연무대는 동장대의 다른 이름이야. 동장대는 앞이 확 트여 있고 성안을 한눈에 볼 수 있지. 나도 가끔은 직접 군사들을 훈련시킬 작정이야. 군사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를 들으며 저 아래 창룡문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기운이 솟을 테지. 지금 보이는 건 동북 공심돈이라고 한단다. 비상시에 적의 동향을 살피고 군사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공심돈도 세웠소. 안쪽을 소라처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벽돌 계단을 오르게 했더니 인부들은 소라각이라고 불렀지. 생김새가 특이해서 아마 화성에서 가장 눈에 띌 거야. 한쪽에 온도를 놓아 이곳을 지키는 군사가 온몸을 녹이고 잠시라도 누울 수 있게 했어. 공심돈, 일종의 망노와 같은 것으로 내부가 비어 있도록 만든 것. 지금 보이는 건 창룡문이야. 동쪽 성문은 청룡을 뜻하는 창룡문이라 했어. 커다란 돌을 다듬어 쌓고 그 위에 튼튼한 벽돌로 옹성을 올렸지. 무거운 돌을 높은 곳까지 올려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큰 돌을 들어 올리는 걸 돕기 위해 거중기와 농로를 만들었어. 유언거를 만들어 돌 운반을 도왔지. 정성껏 쌓아 올린 돌 위에 인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단다. 지금 보이는 게 창룡문. 지금 보이는 건 치성, 북동치야. 일정한 거리마다 성곽을 튀어나오게 했소. 꿩처럼 자기 몸은 잘 숨기고 사방으로 잘 살피란 뜻으로 치성이라 이름 붙였지. 예전 성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적들이 성 가까이에서 공격하면 대책이 없었다는 거였거든. 이쪽 저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이젠 성벽을 기어오르는 건
꿈도 꾸지 못할 거야. 어때? 건물 멋있지? 지금 보이는 건 봉돈이라고 한단다. 봉수대는 보통 산 꼭대기나 성 밖에 두는데 봉돈은 성 안에 두었어. 화성의 봉수대로 사방을 경계하고 주변을 정찰해 인근의 사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시설, 봉돈. 저 위에 삐쪽삐쪽 솟아난 곳에서 연기가 나왔단다. 긴급한 정보를 빨리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특히 내가 머무는 행궁에서 바로 보이게 했지. 5개의 화두를 만들고 안에서 포화총을 쏠 수 있도록 했어. 저녁마다 남쪽에 첫 번째 봉화 하나를 올리면 동쪽으로는 용인의 석성산 봉화가 응답을 하고 서쪽으로는 서해안의 흥천대 봉화가 응답했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보내는 건 똑같아. 지금 보이는 건 팔달문. 남문은 사방 팔방으로 통한다는 뜻으로 팔달문이라 이름 붙였어. 전국의 백성이 수시로 편안히 드나들도록 말이야. 가마가 드나들 정도로 아주 널찍하게 문을 만들었지. 팔달문 앞에는 전국의 상인을 불러 모아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참이야.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사뿐 아니라 상업도 발달해야 하거든. 지금 보이는 건 서남 안문이라 하는데 성 밖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인 안문도 만들었어. 동안문, 서안문, 남안문, 북안문, 서남안문 이렇게 5개야. 안문을 만들기엔 성곽의 굽은 곳이나 어둑한 곳이 제격이지.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가축이나 양식, 무기를 실어 날라야 하니까. 문의 크기는 말 한 필 다닐 정도로 좁게 하고 문 위는 성곽과 똑같이 했어. 위급할 때는 주변에 쌓아둔 돌과 흙으로 앞문을 메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다른 앞문과 달리 서남 앞문 위에는 특별히 적을 감시하는 포사를 만들었어. 지금 보이는 건 화성장대, 서장대라고도 불린단다. 군사주의 본부는 팔달산의 정상에 두기로 했어. 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성곽 일대는 물론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백리 안쪽까지 살필 수 있지. 서장대 뒤에는 검은 벽돌을 팔각형 모양으로 쌓아 올렸어. 적의 공격을 항상 감시하고 적이 가까이 왔을 땐 쇠뇌를 쏠 수 있도록 했단다. 여기에서 쇠뇌란 쇠로 된 발사 장치가 달린 활을 말해. 지금 보이는 건 서북 강로란다. 숙지산이 마주 보이는 곳에 서북 강로를 설치했지. 강로는 성곽의 네 귀퉁이에 설치하여 사방을 살필 수 있도록 했고 정자처럼 만들어 지친 병사들이 쉴 수 있도록 했지. 서북 강로에 올라서 보니 성곽이 꼭 나뭇잎 모양이야. 발달산 지형을 따라 더 많은 주민을 성 안에 살게 하려다 보니 구불구불해졌단다. 화성행궁, 화산으로 옮긴 아버님 묘소를 찾을 때는 오래도록 행궁에 머물렀어. 행궁 앞으로 관아들을 배치하여 중요한 업무는 바로 볼 수 있도록 했지. 배다리를 건너오면서 들은 백성들의 하소연을 바로바로 풀어주고 싶었거든. 어머니 회가변도 이곳에서 열 생각이야. 아, 여기에서 배다리는 작은 배를 한 줄로 여러 척 띄워놓고 그 위에 널판을 건너질러 깐 다리를 말한단다. 지금 보이는 건 화서문, 서북 공심돈이란다. 남양만과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성문이 서문이야. 화성의 서쪽 대문이라 하여 화서문이라 했어. 적이 공격하면 성문이 쉽게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성문 앞을 한 겹 더 두른 옹성을 세웠지. 모양은 창룡문과 비슷해. 옆으로는
서북 공신동과 이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단다. 지금 보이는 건 북서포루라고 해.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킨 다음 그 안에 화포를 감춰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포루야. 북서포루는 북서쪽에 있어. 이제 52개의 건물 하나하나가 제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다 할 거란다. 나는 성을 만든 모든 과정을 기록해 책으로 만들게 했어. 그리고 성을 쌓는데 함께했던 노비들까지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지. 백성들이 온 정성을 다한 덕분에 수원화성은 2년 9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었어. 성이 완공된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 비록 품은 뜻을 다 펼치진 못했지만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참 다행이란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선생님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 읽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시선으로 읽어주었나요? 빙고!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에 대해서 들려주었었죠. 이 수원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나왔었나요? 거중기를 이용한 누구? 네, 정약용. 또 그림은 누가 그렸다고 했나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빙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앞 시간에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쭉 읽어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독서록에 세계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적어보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세계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역사 기행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곳에서 지혜를 배워올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책을 통해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지은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